높은 시인성, 유리 대신 플라스틱 기판의 적용을 통한 가볍고 얇은 특성 확보, 마이크로세컨드의 빠른 응답 속도 등의 특성을 앞세워 올레드는 LCD가 지키고 있던 아성을 무너뜨리며 모바일 폰용 디스플레이에서 44%의 시장 침투를 이룩하였습니다. 특히 고가의 모바일 폰들은 이제 거의 모두 올레드 패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반으로 접거나 둘둘 말 수 있는 기능까지 추가되면서 폴더블 폰이 출현하였고 말아 넣을 수 있는 올레드 TV까지 현실화되어 올레드는 LCD와의 차별화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5G가 상용화되면서 폰 가격이 상승하였고 그에 따른 부담으로 LCD 대비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올레드 폰의 채용이 둔화되는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중소형에서 정체기에 접어든 올레드 패널 메이커의 돌파구는 크게 둘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올레드 패널의 생산 단가를 낮추는 것이고 둘째는 타블렛이나 노트북 어플리케이션 시장으로 응용처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앞의 두 가지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공통적으로 해결해야 할 점은 RGB 타입의 올레드 패널을 생산하는 장비를 현재 6세대에서 8.5세대급의 대형 증착기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입니다. 피자 가게를 예로 들어보면 그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피자를 작은 오븐으로 여러 번 구워내는 가게와 큰 오븐으로 한 번에 많은 피자를 구워내는 가게를 그리고 큰 피자를 구우려면 한 번에 한 번밖에 굽지 못하는 가게와 큰 피자도 한 번에 여러 개를 구워낼 수 있는 가게를 비교한다면 당연히 어떤 가게가 다양한 크기의 피자를 더 싸게 판매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동일한 이유로 RGB 타입의 올레드 패널을 생산하는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중국의 BOE는 몇 년 전부터 8.5세대 진공 증착기 개발을 착수했으며 늦어도 2년 이내에 8.5세대 증착기에서 생산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진작에 8.5세대 증착기를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8.5세대 증착기 설계의 기술적 난이도에 있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증착기의 계략도에서 노란색 실선으로 표시한 챔버들 내부에서 올레드 소자의 유기물이 증착됩니다. 다층의 유기물들을 증착해야 하므로 증착기에 투입된 유리 혹은 플라스틱 기판은 여러 챔버들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기판은 증착기 내부에 위치한 러버 팔에 의해 운송됩니다. 모든 공정이 입력한 변수에 따라 완전히 자동으로 완료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증착 장비로 투입되어 이송되고 증착이 진행되는 기판은 항상 지면과 수평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며 그러한 이유로 이러한 증착 시스템을 수평 증착이라고 부릅니다. 수평 증착 장비를 8.5세대로 업그레이드하는 데 발생하는 문제는 바로 기판이 지면의 수평인 방향으로 있다는 점입니다. RGB 컬러로 패터닝 하기 위해서는 기판 바로 아래 파인 메탈 마스크를 장착시켜야 하는데 고해상도 화면의 구현을 위해서는 파인 메탈 마스크가 극도로 얇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RGB 타입의 올레드 생산에 가장 앞서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경우 그 두께가 20마이크론 남짓한 파인 메탈 마스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교하자면 파인 메탈 마스크는 일상에서 사용하는 복사용지 두께의 3분의 1에서 4분의 1 두께에 불과한 매우 얇은 금속 재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얇은 파인 메탈 마스크는 중력의 영향에 의하여 처짐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처짐이 발생하면 마스크는 기판에 밀착되지 못하여 제대로 된 RGB 패터닝의 구현이 힘들게 됩니다. 6세대 장비에서는 파인 메탈 마스크의 처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스크를 스트립 형태로 나눈 뒤 팽팽히 잡아당겨서 프레임에 용접을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왔으나 장비의 크기가 8.5세대로 확대됨으로써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게 됩니다. 8.5세대 기판은 6세대 기판에 비하여 그 면적이 2배에 달하기 때문에 기존의 수평 증착 방식으로 파인 메탈 마스크의 처짐을 방지하는데 거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이 해결을 위하여 수평 증착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8.5세대에서 파인 메탈 마스크를 사용하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록 파인 메탈 마스크 방식은 아니지만 화이트 올레드 제작을 위한 인라인 양산 장비 설치에 경험이 있는 야스와 R&D 및 파일럿 크기의 파인 메탈 마스크 방식에 경험이 있는 선익 등의 국내 업체들과 협력을 통하여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그와는 다르게 수직 증착 방식을 다양한 진공 장비의 경험이 풍부한 일본의 울벡이라는 회사와 공동 개발 중이며 거의 완료 단계에 와 있으며 현재 양산 장비 가격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판을 지면에 수직으로 세워서 공정을 진행할 수 있다면 파인 메탈 마스크 역시 지면의 수직 방향이 되므로
마스크 처짐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증발되는 유기물은 진공 상태에서 중력의 영향을 받게 되며 기판의 상부와 하부에 동일한 두께의 유기물을 증착시킬 수 있게 장비를 제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수직 증착 방식은 더 높은 유기물 증착 온도가 요구되며 기판을 오염시킬 수 있는 입자들에 좀 더 취약하므로 마스크 처짐만을 제외하고는 매우 난이도가 높은 기술입니다. 한 대당 8천억 원 정도를 울백에서 요구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는 요즘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3나노 공정에 사용되는 EUV 노광 장비의 3, 4배에 달하는 엄청난 가격입니다. 물론 협상 과정 중에 가격은 내려가겠지만 상당한 가격이죠. 삼성 디스플레이가 6세대 RGB 수평 증착 양산기를 거의 독점하고 있는 일본의 토키사 대신 울백을 선택한 이유는 토키에서는 공동 개발을 거부했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동 개발 형식으로 장비를 개발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다른 경쟁사에는 장비 공급이 제한되므로 토키는 제안을 거부했겠죠. 반면 올레드 분야의 조기에 진입하였으나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쓰디쓴 패배를 맛보았던 울백으로서는 삼성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서라도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점은 누가 성공하는가에 따라 플렉서블 올레드 패널 생산의 주도권은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삼성이 성공할 경우 타 경쟁사들과 초격차를 벌이는 데 매우 유리할 것이며 LG 디스플레이가 성공할 경우 뒤처져 있던 중소형 플렉서블 올레드에서 크나큰 반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애플사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아이패드용 2스택 올레드의 효율적인 생산에는 8.5세대 장비가 더욱 위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사실 현재 상황은 폭풍전야입니다. 그 성공 여부에 따라 업계에 미치는 파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클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